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혹시 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헤어진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어느 날 밤 갑자기 휴대폰을 붙잡고 예전 대화창을 끝까지 올려보는 거예요. 내가 그때 너무 예민했나? 내가 더 참았어야 했나? 혹시 내가 이상한 사람이어서 이 관계가 끝난 걸까? 그렇게 한 문장, 한 표정, 한 번의 침묵까지 다시 꺼내놓고 스스로를 신문합니다. 그런데 결말부터 말하면요. 당신이 계속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반드시 당신이 틀렸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너무 오래 긴장해 있었고 관계 안에서 내 감각을 믿기 어려워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랑이 끝난 뒤에는 이별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느낌기예요. 자, 잠깐 시간을 되감아 볼게요. 처음부터 당신이 이렇게 흔들렸던 건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 어떤 순간까지는 사랑받는다고 느꼈고, 이해받는다고 믿었고, 이 관계 안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과를 해도 불안하고, 설명을 해도 부족한 것 같고, 상대의 기분이 나빠지면 자동으로 내 잘못부터 찾게 됩니다. 그리고 헤어진 뒤에도 그 습관은 쉽게 멈추지 않아요. 오늘은 그 의심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왜 이별 후에도 계속 나를 괴롭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내 편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함께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배경과 맥락. 혹시 헤어진 뒤에도 계속 이런 생각이 맴돈 적 있으세요? 내가 너무 예민했나? 내가 이상했던 걸까? 그때 그냥 참고 넘어갔어야 했나?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마음의 질문까지 바로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2024년 서울 성수동에서 일하던 32살 디자이너 김민서와 같은 해 강남의 스타트업에서 마케터로 일하던 34살 박준호입니다. 두 사람은 2023년 9월 홍대 입구역 근처 작은 와인바에서 지인의 생일 모임을 통해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에 준호는 참 다정했습니다. 민서가 말을 하면 끝까지 들어줬고 퇴근이 늦은 날이면 집 도착하면 꼭 연락해라고 말했습니다. 민서는 오랜만에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깊어질수록 민서는 조금씩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2024년 2월 민서의 생일날 압구정의 한 레스토랑에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약속 시간보다 1시간 늦게 도착했습니다. 민서가 서운하다고 말하자 준호는 미안하다는 말보다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화낼 일은 아니지 않아. 너는 좋은 날에도 분위기를 망치네. 민서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멈췄습니다. 분명 기다린 사람은 자신이었는데 어느새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분위기를 망친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정말 민서가 예민했던 걸까요? 아니면 준호가 불편한 책임감을 피하기 위해 대화의 초점을 바꾼 걸까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2024년 6월 부산 광안리 여행에서 벌어졌습니다. 준호는 여행 내내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있었고 밤 11시가 넘어서도 누군가와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랑 그렇게 연락해? 준호는 바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또 시작이네. 너는 왜 사람을 못 믿어? 그날 밤 민서는 바닷가 숙소 창문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상한 건 민서가 화가 난 이유보다 자신이 질문을 했다는 사실을 더 후회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캐물었나?
내가 집착하는 사람인가? 이렇게요. 사실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어떤 관계에서는 사건 자체보다 사건 이후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게 되었는지가 더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서운함을 말했는데 예민한 사람이 되고, 확인하고 싶었는데 의심 많은 사람이 되고, 대화를 원했는데 피곤한 사람이 되는 경험이 반복되면 마음은 점점 자기 편을 들어주지 못합니다. 민서는 2025년 1월 결국 준호와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헤어진 뒤에도 이상하게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대화를 되감았습니다. 신촌의 카페에서 친구 이서연에게 내가 너무 요구가 많았던 걸까? 라고 묻고 집에 돌아와서는 과거 카카오톡을 다시 읽었습니다. 준호가 했던 말, 자신이 보낸 장문의 메시지, 답장이 늦어졌던 밤들. 모든 장면이 재판 자료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비슷한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먼저 이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헤어진 뒤 내가 이상했던 건지 계속 의심하는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 관계 안에서 내 감정이 자주 반박당했고 내 기준이 자주 흔들렸고 설명받지 못한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관계 회고는 잘못한 사람을 정하는 재판이 아니라 내가 왜 그렇게 작아졌는지 다시 이해해보는 과정입니다. 반전과 전개.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헤어진 뒤 몇 달 동안 내가 너무 예민했나? 라고만 생각하던 사람이 어느 날 자기 휴대폰 메모장을 우연히 열어보게 돼요. 거기에는 연애 중에 적어둔 문장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미안하다고 먼저 말했다. 서운하다고 말했는데 또 분위기 망친 사람이 됐다. 내가 원하는 게 너무 많은 걸까? 이상하죠. 기억 속에서는 내가 자꾸 화내고 매달리고 불안해했던 장면만 선명했는데 기록 속에 나는 계속 설명하고 있었어요. 공격한 게 아니라 이해받고 싶어서 애쓰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헤어지고 나면 상대의 차가운 말보다 내가 울었던 얼굴이 더 오래 남습니다. 내가 보낸 긴 문자, 내가 붙잡았던 순간, 내가 흔들렸던 밤만 반복 재생돼요. 그래서 결론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역시 내가 문제였나 봐. 그런데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관계 안에서 오래 긴장했던 사람은 헤어진 뒤에도 자기 자신을 신문합니다. 사랑이 끝났는데도 마음속 재판은 계속 열리는 거죠. 두 번째 에피소드는 더 뜻밖입니다.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때 너 진짜 많이 참았어. 처음엔 믿기지 않아요. 나는 내가 힘들게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친구가 예전 대화를 보여줍니다. 약속 시간에 매번 늦던 상대를 기다리며 오늘은 화내지 말아야지 라고 보낸 메시지. 서운한 일을 당하고도 내가 말하면 또 싸움 될까 봐 그냥 넘길게 라고 쓴 문장들. 그걸 보는 순간 마음이 멈칫합니다. 내가 이상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이상한 상황을 정상처럼 버티려다 지친 거였구나. 여기서 중요한 반전은 상대가 나쁜 사람이었다. 나는 완전히 피해자였다. 이렇게 단순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깊은 반전은 이겁니다. 우리는 헤어진 뒤에도 상대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 정도로 화낼 일이 아니야? 너는 너무 복잡해. 내가 또 예민하게 받아들이네. 이런 말들이 관계가 끝난 뒤에도 내 안에서 계속 들리는 거예요.
마치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작은 판사처럼 앉아 있는 것처럼요. 세 번째 장면은 아주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어느 날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건 내가 오해한 거야? 왜 그렇게까지 생각해? 예전 같으면 바로 사과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몸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목소리가 작아지고 설명을 더 길게 하려는 나를 발견해요. 그 순간 놀라운 깨달음이 옵니다. 아, 내가 원래 이상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런 방식 앞에서 계속 작아졌던 거구나. 그때부터 회고는 조금 달라집니다. 더 이상 누가 맞고 누가 틀렸나만 따지지 않게 돼요. 대신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그 관계에서 자주 편안했나? 아니면 자주 나를 검열했나? 내 감정은 대화의 재료가 되었나? 아니면 문제의 원인으로 몰렸나? 사과는 서로 했나? 아니면 늘 한 사람만 했나? 이 질문들 앞에서 마음이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왜 그렇게 오래 있었지? 하지만 괜찮아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사랑하는 동안 정확히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대가 있고, 추억이 있고, 다시 좋아질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늦게 알아차린 자신을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이상했던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너무 오래 경고를 보내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불안은 성격 결함이 아니라 반복된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이었을 수 있습니다. 집착처럼 보였던 행동은 연결이 끊길까 봐 애쓰던 방식이었을 수 있고, 예민함이라 불렸던 감정은 사실 존중받고 싶다는 아주 정상적인 신호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조용히 방향을 바꿉니다. 헤어진 후의 회고는 나를 벌주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내 편으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에서 멈추지 말고 그때의 나는 무엇이 그렇게 무서웠을까까지 가보는 것. 거기서부터 비난은 이해로 바뀌고 후회는 배움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클라이맥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헤어진 뒤에도 계속 같은 장면을 돌려보는 거예요. 내가 그때 너무 예민했나? 내가 말을 더 부드럽게 했어야 했나? 내가 집착처럼 보였나? 내가 그 사람을 숨 막히게 했나?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별의 이유보다 내 성격이 망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상대를 잃어서 힘든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메시지를 다시 읽고 사진을 지우지 못하고 마지막 통화 내용을 곱씹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도 괴로움이 줄지 않는다면 진짜 이유는 단순히 그 사람이 그리워서가 아닐 수 있어요.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잃은 게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믿고 있던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처음에는 분명히 이상하다고 느꼈던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약속을 자주 바꾸는데도 내가 너무 빡빡한가? 라고 넘겼고 서운하다고 말했는데 너는 왜 항상 문제를 크게 만들어? 라는 말을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서운함 자체를 숨기기 시작했죠. 연락이 뜸해져서 불안하다고 말했을 뿐인데 상대가 한숨을 쉬며 또 시작이네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내 감정이 아니라 상대의 표정을 먼저 살피게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거절당하는 느낌을 받을 때 아주 본능적으로 자신을 고치려고 합니다. 내가 덜 말하면 괜찮아질까? 내가 더 이해하면 돌아올까?
내가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 다시 사랑받을까? 그런데 그렇게 애쓰는 시간이 길어지면 어느 순간부터 내 감정은 신호가 아니라 죄책감이 됩니다. 가장 아픈 장면은 이별 직전이 아닐지도 몰라요. 오히려 관계 중간에 있었던 아주 사소한 하루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만나기로 한 날이었는데 상대가 갑자기 피곤하다고 했고 당신은 서운했지만 참고 괜찮아, 쉬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몇 시간 뒤 다른 사람들과 웃고 있는 사진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오늘 쉰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은 이런 식입니다. 너는 왜 내 행동을 감시해? 그냥 우연히 만난 건데 왜 그렇게 몰아가? 너랑 있으면 내가 죄인이 되는 것 같아. 그때 당신은 사실을 확인하려고 한 건데 어느새 나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속상했던 사람은 당신인데 사과해야 하는 사람도 당신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마음은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학습합니다. 아, 내가 느끼는 불편함은 믿으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질문하면 관계가 깨지는구나. 내가 아프다고 말하면 상대가 떠나는구나. 그래서 헤어진 뒤에도 계속 의심하는 겁니다. 내가 이상했던 걸까? 내가 관계를 망친 걸까? 그 사람 말처럼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걸까? 하지만 상담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천천히 다시 펼쳐보면 자주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이상했던 게 아니라 이상한 상황 안에서 정상적인 반응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시당하면 불안해지고 말이 바뀌면 혼란스럽고 사랑한다고 했다가 차갑게 밀어내면 매달리고 싶어지는 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건 마음이 망가져서가 아니라 마음이 계속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문제는 당신의 감정이 너무 컸던 게 아닙니다. 그 감정이 생긴 이유를 둘이 함께 바라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왜 그렇게 느꼈어?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관계에서는 왜 또 그러는데? 라는 판결이 먼저 내려옵니다. 이 차이는 아주 큽니다. 하나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문이고 다른 하나는 당신을 혼자 남겨두는 벽입니다. 그러니까 이별 후의 의심은 미련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현실 감각을 되찾으려는 마음의 복구 작업입니다. 내가 본 게 맞았는지, 내가 느낀 게 맞았는지, 내가 아팠던 게 정당했는지 확인하려는 시간이죠. 당신이 약해서 계속 생각나는 게 아닙니다. 그 관계가 당신에게 남긴 질문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아직 파이를 닫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어요. 누군가의 사랑이 서툴고 미성숙하고 자기방어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이 당신이 받은 상처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도 나름대로 힘들었겠지라는 이해가 그래서 내가 다 참았어야 했어 라는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이상했던 게 아닙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관계를 살리려고 했고 설명하려고 했고 맞춰보려고 했습니다. 다만 혼자서 두 사람 몫의 이해를 떠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친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헤어진 뒤에도 나를 의심하게 된 겁니다. 이제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상했나? 가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나는 얼마나 자주 나를 의심해야 했나?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더 잘했으면 유지됐을까? 가 아니라
내가 나를 잃지 않고도 유지될 수 있는 관계였나? 이 질문 앞에서 마음이 조용히 울컥한다면 그건 아직 그 사람을 못 잊어서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제야 당신 안에 누군가가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 그때 정말 힘들었어. 나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어. 나 이제 내 편이 되어도 돼. 마무리. 지금도 문득 그런 생각이 올라올 수 있어요.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걸까? 내가 더 잘했으면 달라졌을까?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헤어진 뒤에 마음이 자꾸 과거를 되갚는 건 내가 틀렸다는 증거가 아니라 아직 이해되지 않은 상처가 남아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분명 힘들었던 관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 좋았던 장면만 또렷해지고 내가 느꼈던 불편함은 희미해지는 경험이요. 그럴 때는 결론을 빨리 내리려고 하지 말고 그때의 내가 무엇을 참고 있었는지, 무엇을 계속 설명하려 했는지 조용히 적어보세요. 관계를 회고한다는 건 누가 더 나빴는지 재판하는 일이 아니라 다시는 내 마음을 혼자 의심하게 두지 않기 위한 정리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왜 함께 있을수록 내가 작아졌을까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댓글로 헤어진 뒤에도 계속 내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 글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필요했던 분이라면 구독해 두시고 다음 심야 심리상담에서 다시 만나요. 한국상담심리학회 https://크르크퍼 국가정신건강정보 포털 https://www 멘탈헬스 AP 사이칼러지 토픽스 https://www org 토픽스 설명란에는 참고자료와 관계, 점검 체크리스트 링크를 함께 남겨두겠습니다. 지금 관계가 반복해서 힘들다면 저장해두고 대화 전 다시 확인해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회복 루틴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